긴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인간 양봉 같은 남자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내 포트에 오늘 담아볼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자, 오늘 또 오전 시장이 살짝 눌려서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명절 전에 적극적으로 종목을 미리미리 담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시황과 종목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네. 여기에서의 체크 포인트는 뭘지가 참 궁금한데 네. 처음으로는 삼성전자가 양산 일시를 좀 땡겼어요. 이걸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명절 이후에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네. 출하하겠다라고 사실 밝혔었죠. 자, 자료 한번 좀 보시면은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바로 또 지금 12일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밀리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작년 내내 희망 고문만 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HBM4부터는 좀 주도적으로 선도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끌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은 간밤에 여러분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2027년 현재 예상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엔비디아 위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한 약 5년 동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히 기대감만 놓고 보면은 몇 개월 오르고 그 유행이 끝나면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거를 곧 유행 또는 테마라고 하죠. 네. 하지만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기대감과 같이 오르면은 몇 년 동안 그 PER이 계속 재산정이 되기 때문에 폭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보다도 영업이익이 내년에 더 잘 나온다라는 거는 뭐 지금도 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저가가 지금 49,9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5만 원 바로 아래에서부터 지금 다이렉트로 지금 18만 원까지 올라와서 그냥 단순히 차트만 보면은 무섭다. 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오면 그것도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 전 세계에서 실적 제일 잘 나오고요. 내년 기준입니다. 엔비디아,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석유고 그다음에 애플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상당히 밝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뭐 다른 얘기지만은 다음 내용 보면서 또 얘기할게요. 이제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AI 빅테크 회사들의 R&D 투자 비용이 늘어난 것도 맞고 그리고 가뜩이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초점을 지금 맞추니까 네. 당연히 현재 투자가 많이 들어간 뭐 예를 들어서 오픈 AI나 그다음에 구글이나 뭐 많은 기업들이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전방 산업이 아니라 후방 쪽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상승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서도 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샌디스크가 또 본장에서 5%가 올랐고 시간에서 또 올라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또 메모리 쪽이 또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네. HBM을 지금 이제 뭐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앞으로 뭐 전망이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또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우리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잘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은 반대로 바꿔 말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완전히 선두고 네. 그거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급등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물량만 봤을 때는 2028년에 드디어 일본의 반도체 팹이 완공이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약간
다시 한번 3강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최소 2년 동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독주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더 간다. 어떤 이런 AI에 대한 버블 우려는 우리나라에는 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이 시간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또 웃고 네.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네, 울고 맞아요. 있었던 전방산업부 그림 기억하실 겁니다. 간밤에도 샌디스크와 함께 마이크로는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AI라는 키워드 여전히 시장 속에서 유효하다라는 기대감 안고 오늘도 명절 전, 연휴 전 들어가 볼 두 종목 함께 편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아서 네.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편입하는 종목은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죠. 오늘의 마그마주도 공개가 되자마자 현재가로 매수가 됩니다. 오늘의 마그마주 화면 통해서 보시죠. LG전자 네. 마그마주네요. 맞습니다. LG전자 가지고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주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그 구간에서 저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바닥에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LG전자 하면은 가전이다.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그렇죠. 이런 그 공식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LG전자를 급등시킨 논리는 실적이나 가전이 아니라 바로 AI,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AI 엑사원과 이제 피지컬 AI의 결합으로 인해서 가정용 로봇과 그다음에 물류 산업용 로봇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LG전자 뭐 리포트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LG전자를 이런 그 로봇 기업의 지주사격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주사격으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LG전자가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그리고 베어 로보틱스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것이 또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여기 엠뱅골드 홈페이지에도 등록돼 있죠. 네, 208%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률로 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금 뭐 지분 전략적으로 투자돼 있고 주가 날아가면서 다시 지분 가치가 다시 평가돼야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네. 그건 이제 다음 내용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 밑에 약간은 작게 나와 있는 네. 지분 투자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크게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8년에 536억을 투자해서 지금 지분은 이제 33% 들고 있고, 네. 베어 로보틱스는 이제 상당히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씩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요거 따로 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대 주주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쪽, 그러니까 로봇주 안에서 가장 단가가 비싼 이제 그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지금 로보티즈 이제 대표적으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네. AI 워커 쪽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평가가 이제 재산정이 되면서 이제 LG전자가 이번에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실적이 좋다라는 논리로 갔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까지 가전 이슈로 인해서 실적 좋을 때마다 올랐어야 되는데 그런 논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시장에서 완전히 다르게 피벗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가전이 아니라 피지컬 AI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네, 다음 내용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네. 꾸준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로봇 네. 안에서는 피봇이 참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뭐 2대 주주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면 이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경영권을 지금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그 서빙 로봇이나 이제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서비스 로봇 그리고 이제
이제 자율주행 카트 같은 이런 로봇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어떤 그 실생활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은 뭐 식당, 호텔, 산업 현장에서 이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어 로보틱스 한 2만 대 정도가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1만 대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지금 학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저희 네.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달려서요. 네네. 한번 해결을 하고 갈게요.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있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LG 자사주 소각 찔끔한다고 해서 욕먹고 있지 않나요? 주가 영향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하고 가야 될까요? 네, 뭐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이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자사주 소각이나 그다음에 또 이런 지분 가치 평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물론 뭐 저는 그 조그만다 그래서 욕은 먹을 수 있는데 네.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은 주가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렇지만은 네. 그 내용과 투자자들이 일부 실망하는 것과 주가가 움직이는 건 결국은 다르고요. 네. 저는 주식은 곧 그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다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첫 시간에도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거래량은 못 속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LG전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거래 대금이 지금 거의 몇십 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 이거는 만약에 투자자들이 LG전자를 나쁘게 보고 안 좋게 봤으면은 이런 거래 대금도 저는 터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자사주 소각에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계속 자사주 소각하고 주주 가치 제고하라는 건 있지만 네. 뭐 지금 그거는 좀 저는 개인 의견일 수 있다 일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좀 보시면은 네, 그래서 주봉으로요. 네, 제가 요거 보이시죠? 네. 진짜 눈에 확 띄네요.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는 속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차트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잔파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빠지니까 이제 일부 같이 빠질 수 있지만 네. 이 거래 대금이라는 거는 직접 시장의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 돈을 그냥 넣는 거를 얘기합니다. 통장에 돈이 찍힌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거의 10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모든 매물대를 다 도파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런 그 단기나 아니면은 작은 이슈가 아니라 이제 큰 모멘텀으로 이제 위로 간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그마주는 LG전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장 안에서 유효한 키워드가 뭔지 저희와 함께 잘 고민하면서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볼케이노주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저희가 사실 어제 들어갔던 종목이 오늘 네. 정말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서 리뷰로 만나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네네네. 바로 한번 종목을 만나봐야 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밴드와 함께 방송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어떻게 참여하셔야 되는지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볼케이노주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죠. 오늘의 볼케이노주는 유닛 테스트군요. 네, 맞습니다. 자, 유닛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버닌 테스터와 그다음에 컴포넌트 테스터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뭐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또 올랐기 때문에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 세계 메모리 1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테스트 쪽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정고점을 돌파한 YC나 그다음에 뭐 네오셈도 다 마찬가지. 네오셈도 또 최근에 좀 좋았었죠. 그래서 네. 대부분 장비주가 사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좋아진다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거우니까 잘 안 갈 것 같지만 네. 보통 이제 증설을 하거나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공격적으로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그 장비들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증설해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좀 실적이 찍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장비가 이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버니 테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너무 많이 일을 하면 번아웃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니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런 칩을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열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너가 버티는지 보자. 죽을 때까지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닝 테스터 그걸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살아남은 칩을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테스트를 하는 거를 이제 유닛 테스트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자료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사실 지금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가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코딩도 할 줄 알고 AI도 2년 전부터 이게 답이다 싶어서 전문가 주식 다음에 거의 그만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게 AI 쪽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네. 과거에 자동차가 생기면서 마차와 마부들이 다 직장을 잃었죠. 그쵸. 그때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당시 시대가 망했다고 생각하나요? 반대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생기면서 MP3를 하고 있는 아이리버나 이런 회사들은 망했죠. 네. 물론 그 아이리버를 투자한 주주들은 큰 손실을 받겠습니다만 네. 반대로 지금 유튜브는 이제 당연히 그 구글의 자회사니까 또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을 투자한 주주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AI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도태되는 게 맞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시장이 무너진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다. 아하.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설명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은 유닛 테스트 차트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오. 전고점을 넘어가는 강력한 수급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기대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저는 목표가는 제가 이제 26,000원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 세미콘 코리아 또 하고 있죠. 맞아요. 역대 최대 호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 최대. 네, 왜냐면 또 워낙 또 우리나라 반도체 핫하니까 지금 그 세미콘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이 아니라 이런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주인공이 되는 또 지금 행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장비와 그다음에 소재 제품들을 뽐내고 있다. 그런 부분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또 한미반도체도 새로운 TC 본더를 세미콘에서 얘기하기도 맞아요. 했으니까요. 네네. 저희가 미리 한번 강조를 해드린 행사인 만큼 이런 행사 정보 그리고 오늘 못한 리뷰 종목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 밴드와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풀어가 주십니다. 오늘 어디로 어떻게 달려가면 돼요? 네, 오늘 또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핵심 내용들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이창원의 불타오르네 그리고 증시 오늘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